안녕하십니까. 서부경TV의 변형입니다.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떤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갖다 할 겁니다. 근데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잘 모르면 굳이 도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 중에서 운영을 잘했습니다. 잘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성과가 났을 때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측과 노측이 공유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생방안의 제도에 대한 도입, 그 관련된 끝판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도입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란. 두 번째, 지급 주체에 따른 세금 비교. 즉, 기존 사업체에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됐을 때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지급이 됐을 때에 대한 세금 비교. 세 번째, 제가 이 관련된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것처럼 올 7월 1일 이후에 대한 희소식, 즉 개정소득세법 관련된 부분과 근로복지기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체를 갖다 운영을 합니다. 이런 사업 시행 후에 노사 간의 성과 공유 실천에 대한 끝판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즉 법인 및 개인소득세 절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몰라서 시행하지 못하는 뭐뭐뭐뭐도 있다. 네, 이거에 대한 답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이버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갖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내에서 후생복지 제도의 일종입니다. 이 관련된 어떤 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더하여, 즉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갖다 정대시키고 근로의욕과 그리고 노사 공동체 의식을 갖다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설립을 통해서 설립의 출연을 갖다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 그리고 독립적인 후생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리고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금에 대한 설치, 이 법인 설립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이 기금을 갖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근데 이 기금법인을 갖다 설치를 했을 때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따라서 설치를 갖다 원하는 그런 법인 대표, 이게 법인 사업체만 되는데 올 7월 이후부터 고소득 개인 사업체도 설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도입한 그런 사업체가 어떠한 혜택이 있고 기금을 갖다 출연한 사업체 그리고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갖다 해봤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금 핵심 요약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8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을 갖다가 출연한 그런 법인에 있어서는 출연금 전부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을 갖다 해줍니다. 올 2월 전까지는 일정 금액까지만 조건을 갖다 제한을 갖다 뒀는데 올 2월 이후에 이런 혜택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법인만 가능했던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의 출연금 또한 전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기금법인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죠. 네 번째, 향후에 어떤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을 이 근로복지기금에 상속이나 이런 부분이 게시가 됐을 때는 상속세 비과세가 되고요. 다섯 번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서 수령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만 혜택을 갖다 보느냐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근로자라면 뭐 정규직이 됐든 알바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혜택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기금 조성은 모든 재산이 출연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세 설명을 갖다가 들을 때 약간 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이 기금에 대한 주체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세청이 아닙니다. 민법과 근로복지법에 대한 기본을 갖다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법인과 이 비영리법인은 접근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혜택이 어마무시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갖다 하고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했을 때한 도해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결산을 갖다 해서 세금을 갖다 낸다고 했을 때 어떤 결정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당해년도 순이익에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차감 전 손익, 그리고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경비를 갖다 다 빼고 나서 소득세 신고를 갖다 할 때 결정세액을 곱하기 직전에 손익에 대해서 이 비영리법인, 즉 사내복지기금법인에 매년 그 금액을 출연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연은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기부라고 말씀드렸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즉 직원에 대한 어떤 급여나 상여에 대한 부분이 현 사업체에서 나가는 거랑 이 사내복지기금법인을 통해서 나갔을 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면 굳이 이 법인을 갖다 설립 안 할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즉 이 사내복지기금법인을 갖다가 통해서 급여 이외에 어떠한 기타 등의 사업체에서 나가는 부분을, 즉 근로자한테 지급이 됐을 때는 전액 사측이나 노측이나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연봉 4천만 원 정도를 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추가로 이 직원에게 어떤 성과가 많이 나서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상여 형태로 주든,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갖다 상여, 뭐 명절, 그리고 창립기념일, 문화활동비, 뭐 애들 학원비,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떠한 꼬리표를 갖다 달아서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방법, 즉 지금 사업체에서 그냥 1,000만 원을 갖다가 1년간 줬을 때 세금을 떼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도 노측 사측 떼고 실질적으로 지급됐을 때의 가처분 소득과 같은 1,000만 원 형태의 이런 명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갖다가 설립 후에 여기에서 지급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의 세금이 어떨까요? 제가 어바웃으로 정리를 갖다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업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법인입니다. 사업체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 1,000만 원이 추가로 된다고 했을 때는 4천 연봉에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가 15%라고 한다면 이 15%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있을 거고요. 1,000만 원에서 빠질 거고요. 또한 이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을 때는 연간 사측이랑 근로자 측에서 4대 배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날 겁니다. 여기에 약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A라는 회사는 1,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연봉 이외에 지급된다고 했을 때 어바웃으로 보면 1,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지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빠진다면 1,000만 원이 지급된 게 아니라 750 정도의 실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지급이 될 겁니다. 즉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한 250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B 방법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사업체 내에 이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비영리법인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인의 대표도 지금 현재 사업체의 대표와 같습니다. 즉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추가로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을 때는 세금과 4대 보험 추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면 공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1,000만 원이 고스란히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회사 측이나 기본적으로 직원, 즉 근로자 측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고정비용 감소 및 가처분 소득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어서 제약을 좀 많이 갖는데요. 이 사내근로복지법인에 있어서는 설립을 갖다 할 때 사측 그리고 노측에 대한 이사 그리고 감사 부분이 동수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갖다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본다면 기본 사항이 있고 심화 사항이 있고 응용 및 관련된 적용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다면 법인 설립 후에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 그리고 대표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아쉽게 생각을 갖다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특히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관련된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갖다 운영을 했을 때 여기서 운영하는 모든 어떤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 어떻게 인정을 갖다 받느냐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항목 이 중에서도 55조 제9항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그냥 제가 편하게 읽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7월 1일 이후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9.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들은 필요 경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금법 제50조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 나. 같은 형식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지막 라. 조특법 제8조의 제3, 그리고 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의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이 기금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조항입니다. 제가 법인 관련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갖다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고소득 개인사업자면서 직원들이 많은 그런 사업체에도 이게 가능해졌다는 점, 그래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설립 인가증을 갖다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진행을 해서 올 명절에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서 직원들 명절 관련된 선물이나 기타 등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실행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수원에 있는 제조업에 대한 그런 회사입니다. 즉, 이 설립 인가증을 가지고 향후에 고유번호증, 이게 되면 이 법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을 해서 여기서 출연을 갖다 시켜서 지급이 되는 구조로 진행을 갖다 하면 됩니다. 네, 이 또한 다른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갖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만 활용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근로자에 대한 주택 구입,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문화활동 지원, 장학금 지원, 근로자 플러스 근로자에 대한 자녀, 이런 관련된 학원, 그리고 휴양 콘도, 명절 선물, 새마을 금고 출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출연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 사례에 대한 부분인데, 이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이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출연되는 금액이 법인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대표가 올해 이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출연 금액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전액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풀렸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대한 기금이 출연이 됐으면 그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날짜별, 연도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직원한테 수입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됐고 잔액이 얼마큼에 대한 이런 식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리를 갖다 해놓으면 됩니다. 자금 출연이 5천만 원이 됐는데 8월 21일 날 직원 누구누구 산재 비급여분 지원 관련된 부분 100만 원, 그리고 직원 누구누구 자녀 학자금 지원 300만 원, 추석 직원 정육 선물 때 20명이니까 2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창립기념일 선물 25만 원씩 했고 20명이니까 500만 원, 직원 관련된 어떤 저소득 직원 관련된 생활안정자금 지원 500만 원, 그리고 주택자금 대부, 여기에서 지급되는 대부가 시행이 됐을 때는 이자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갖다 통해서 잘 운영이 됐을 때는 두 마리 토끼, 즉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절세,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면 소득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심화 응용을 갖다 갔을 때 어떤 상속, 증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과 활용, 그리고 정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